네, 이번 경제 언박싱에서는 국내 최고의 반도체 전문가시죠. 이용수 HSL 파트너스 대표님 모시고 반도체 시장 흐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앵커님, 제가 질문 먼저 드릴게요. 네. 온 디바이스라고 들어보셨어요? 차세대 반도체입니다. 가우스로 유명해진 온 디바이스 아닌가요? 아, 그런가요? 사실 저는 잘 몰라서 오늘 이거를 이제 대표님이랑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진짜 궁금한 아이템이었어요, 사실. 이게 온 디바이스 AI. 저는 사실 이거 전혀 몰라요. 이거부터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이거 또 다시 AI 공부해야 되는 거냐? 우리 이제 그동안 이제 엔비디아 가지고 매일 공부를 해야 돼. 왜냐하면 그렇죠. 매일 새로운 개념이 나오고 매일 새로운 용어가 나오더라고요. 어려워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그 엔비디아 칩 다 공부했는데 그렇죠. 이제 그동안 서버 공부했는데 이제 온 디바이스 AI는 뭐냐? 네, 이게 이제 결국은 AI 혁명의 어떻게 보면 그 확장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네 가지 요소가 있거든요. 네. 기술이 진화하는 데 있어서 네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콘텐츠하고 플랫폼하고 네트워크하고 디바이스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가지 관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계속 기술이 변화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AI라는 변수가, 그러니까 상수가 하나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그 AI라는 것 때문에 CP&D라는 네 가지 요소들이 변화하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변화한 거는 서버 쪽이 변화했습니다. 네. 서버 클라우드 쪽이 변화했는데 네. 이제는 우리가 쓰는 디바이스 있죠. 네. 디바이스라는 게 엣지 디바이스라고 합니다. 우리 네. 뭐 PC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노트북이라든지 이제 이런 쪽으로 AI 기술이 접목이 되는 거예요. 디바이스별로. 네, 맞습니다. 그동안에는 우리가 AI라는 것은 쓰지만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었잖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서버 클라우드에서 서버에 클라우드 그렇죠. 있거나 뭐 이런 식으로. 맞습니다. 얘가 연산을 해서 통신으로 쏴주는 아.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내년부터는 우리가 쓰는 디바이스에 본격적으로 AI 내재된다 이거죠. 맞습니다. 아, 약간 블록체인이 연상이 되네요, 좀. 네, 뭐 블록체인도 이제 뭐 그런 다 거잖아요. 충분히 접목이 될 수 있는 예, 기술이죠. 중앙 탈중앙하니까 이것도 개별적으로 다 AI를 가질 수 있게. 맞습니다. 뭐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연산을 우리 디바이스에서 다 커버할 수는 없어요. 아, 물론. 네, 그런데 이제 지금 같은 서버에서만 오로지 컴퓨팅 파워를 의존하게 하는 이 구조가 굉장히 효율적이지 못하고 그리고 비용이 너무 비싸고 그렇죠.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디바이스에서 AI를 상당 부분 담당하게 하는 그런 기술이 내년부터 펼쳐지고 거기에 또 수많은 투자의 기회들이 이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영어 단어 뜻대로 하면 이제 디바이스에다가 AI를 온시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온 디바이스 이렇게 그렇죠. 되는 건데. 이제 하드웨어를 바꾸는 거죠. 이제.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언제 이 얘기를 처음 들었냐면 삼성전자 이제 차세대 생성형 AI 삼성 가우스를 공개하면서 이거 이제 온 디바이스 AI의 본격화 시대가 열렸다. 뭐 이렇게 미다시 기사 제목이 나오던데. 온 디바이스 삼성의 가우스 온 디바이스 AI 기술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처음에 이제 챗GPT가 나왔을 때 기업들이 다 챗GPT를 쓰도록 장려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생산성을 높여줄 수 있는 기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굉장히 좋은 거니까 많이 써라고 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삼성의 이제 직원 한 분이 자기 회사의 내부 데이터를 이제 생성형 AI에 넣고 이걸 가지고 뭐 PPT를 만들거나 문장을 요약하거나 이런 것들을 한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걸 데이터를 올리면요, 이 기밀 데이터가 클라우드로 가는군요. 맞습니다. 그렇지. 오픈 AI 쪽에 쌓입니다. 그렇지. 이제 이해가 됐어요. 네네. 그러면 뭐 다른 사람들도 마음만 먹으면 다 쓸 수 맞습니다. 있는 공개 데이터가 돼버렸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용을 금지를 하게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폐쇄형 기업들이 자체 개발한 생성형 AI 수요가 생긴 거예요. 아. 그래서 삼성 직원들만 쓰는 생성형 AI가 이제 가우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네네. 나가지 않고 그래서 아까 제가 블록체인에 비유를 한 거예요. 탈중앙화되면서 이제 개별적으로 디바이스에다 적용을 한다. 그러면 이게 아까 뭐 여러 가지 이제 투자의 기회가 넓혀질 수 있는 이제 새로운 장이 또 열렸다라고 하셨는데 어디가 가장 수혜가 되는 거예요? 그동안 이제 AI 쪽에 대응을 못했다라고 비판받고 주가 어떤 적인 측면에서 안 좋았던 회사가 대표 회사가 애플이거든요. 애플. 네, 맞습니다. 그렇죠. 애플 AI 좀 거리가 있었죠. 그렇죠. 왜냐하면 애플의 시리라는 게 생성형 AI가 아닙니다. 그건 그렇죠.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말도 잘 못 알아듣고 그렇지. 막 엉뚱한 얘기하고. 막 엉뚱한 이야기하고 막 이제 소리 질러야지 막 이제 겨우 알아듣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애플이 부랴부랴 큰일 났죠.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근데 생성형 AI를 투자하려면 서버 쪽에다가 완전히 시스템을 갈아엎어야 되는 건데 시간이 너무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애플의 주가도 굉장히 안 좋았는데 최근에 또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그 디바이스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온 디바이스 AI 쪽에서 장점이 있다.
최근에 그래서 애플과 삼성에 대한 관점이 확 이제 분위기가 달라진. 그렇게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서버의 AI 기술이 중요하긴 합니다. 이제 서버 쪽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되긴 한데 그 디바이스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은 온 디바이스 AI를 가지고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거죠. 시간을 벌고 네. 이제 생성형 AI 시스템을 꾸릴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애플이 지금 온 디바이스 AI 쪽에 먼저 이제 이거를 치고 나가고 그 사이에 어느 정도 시간을 벌고 애플도 이제 서버를 생성형 AI 쪽으로 갈아엎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시리 말씀하시니까 시리에서 제일 많이 듣는 대답이 뭔지 아세요? 저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뭐 이 답을 제일 많이 들었어요, 사실은. 맞습니다. 이게 이제 생성형 AI가 아닌 이전 단계 초기형 버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되는데 갤럭시 24부터는 이제 생성형 AI가 탑재되는 그 가우스 기술을 통해서 이게 나오게 되면 굉장히 재밌는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근데 온 디바이스 AI의 저는 관건이 전 칩이라고 생각하는데 당연한 얘기죠. 엔진이 중요한 건데 결국 삼성전자가 지금 3D 패키징 기술을 공개하면서 이게 이제 차세대 먹거리 100조 시장으로 확대될 수 있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동안 그 엔비디아 칩 이야기하면서 2.5D 구조를 굉장히 많이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그 GPU 그죠?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GPU하고 HBM이라는 네, 두 개의 HBM. 칩이 있고 네. 밑에 실리콘 인터포저가 이제 연결돼 있는. 그러니까 제가 여의도 IFC 몰을 항상 많이 비유를 많이 하는데 위로 보면 한쪽은 오피스고 한쪽은 이제 호텔이잖아요. 호텔이요. 근데 지하로 연결돼 있죠. 예. 그때 설명을 그렇게 하셨어요. 맞습니다. 이 주상복합 구조인데 그게 적층이고. 2.5D거든요. 연결 통로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칩이 위로 두 개가 따로 있는데 실리콘 인터포저라는 그 밑에 그걸 통해서 데이터가 바로바로 통신을 할 수 있는 건데요. 3D라는 거는 위로 수직으로 쌓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기존의 프로세서들이 있잖아요. 네. 프로세서 머리 위에다가 옥상에다가 메모리를 올리는 겁니다. 네. 그럼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기존이랑? 그러면 기존에는 실리콘 인터포저라는 통로가 필요했잖아요. 지하 통로가 필요했잖아요. 그게 필요 없고 그냥 엘리베이터로 바로 갈 수 있는 겁니다. 프로세서하고 메모리가 이제 다이렉트로 칩 투 칩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밑들이 펼쳐진 게 아니라 위로 네, 위로 맞습니다. 쌓으니까 그렇죠. 뭐랄까 두 전송이라 그럴까? 전송이 빨라지죠. 맞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이제 데이터 이제 이동 통로가 짧아지니까 전력 소모가 줄고 그치. 그리고 속도도 훨씬 빨라지죠. 그러면 왜 서버에는 2.5D로 합니까? 3D로 안 하고 네. 이게 문제가 있어요. 칩을 붙여놓으면 반도체가 이게 발열이 엄청나거든요. 그렇죠. 발열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게 서버 같은 아주 고성능의 칩에는 그 3D 구조보다는 오히려 2.5D 구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모바일이나 PC 같은 경우는 공간이 굉장히 적잖아요. 경박 단소화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3D로 쌓고 그리고 이제 서버용 칩만큼 수준의 어떤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네, 그런 이제 3D로 쌓는 겁니다. 이해가 쏙쏙 됩니다. 네. 맞아요. 경쟁사들은 지금 수준이 어느 정도예요? 아직 3D 패키징이 뭐 본격적으로 적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뭐 일부 아주 뭐 하이엔드 슈퍼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용되고 있는데 예. 이게 우리가 쓰는 디바이스로 점점 이제 확장이 된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뭔가 혁신이 또 시작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한 달마다 하나씩 새로운 용어들이 나오고 네. 기술이 나오니까 그렇죠. 이제 대단한 것 같아요. 돈 벌기가 그래서 힘든 겁니다. 정말 그래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 트렌드에 그러니까 우리 올해 AI라는 트렌드에서 사실 텐베거 종목들이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게 결국은 서버 쪽에서 AI의 변화였거든요. 그러면 내년 투자 포인트는 물론 서버도 계속 성장하겠지만 그동안의 어떤 상승 탄력을 보여주지 못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흐름이 이제는 디바이스 쪽에 AI에 관심이 간다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또 큰 상승 종목이 나오겠죠. 뭐 TSMC나 인텔이나 뭐 다 이 부분에 뛰어들겠네요. 정말. 맞습니다. 지금 뭐 모든 업체들이 이제 온 디바이스 AI 쪽에 모든 혁신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또 이 얘기도 좀 해볼게요. 미국 정부가 군사용 반도체 생산을 위해서 인텔에 좀 투자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또 어떤 변화가 좀 예상이 되는 걸까요? 이번에 칩스법으로 인해서 이제 그 생산 보조금이라는 걸 예산을 한 390억 달러 정도를 확보를 해놨어요. 네. 여기서 이제 뭐 TSMC도 받고 삼성도 받고 이제 미국 반도체 굴기 미국에다 투자를 하면 이제 그렇지. 생산 보조금을 받는 건데 그렇지. 그 중에 이제 30억, 40억 달러를 뚝 떼서 인텔 전체에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인텔의 애리조나 팹 한 군데에다가 5조 원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인텔이 기존에 애리조나 팹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일부 공간을 그냥
미국 군사용 반도체만 생산하는 전용 라인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미국 뭐 펜타곤에서 쓰는 AI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뭐 미사일이나 전투기에 들어가는 반도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철저한 보안용으로 이제 하겠다라는 거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TSMC의 의존도를 줄이려는 미국 엘리트들의 이제 생각이 여실히 드러난 거예요. 그렇게 보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정확하게 워딩이 뭐가 나오냐면 중국 반도체 기술에 취약한 대만의 반도체 기술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한다라고 했는데 이유가 뭐냐면 사실 지금 중국 반도체의 기술 진보를 이끌고 있는 인력들이나 기술들이 대부분 대만에서 넘어갑니다. 그렇군요. 그렇죠. 지금 SMIC가 최근에 7나노 기술 성공했잖아요. 거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TSMC 출신의 량몽숭이라는 사람이고 네,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가서 넘어가는구나. 네, 너무 취약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TSMC만 믿고 있기에는 미국이 너무 이제 위험하다. 그리고 이제 내년 초에 또 그 정치 이벤트가 있죠. 대만 총통 선거가 있어요. 네네. 여기서 친중 후보가 되냐, 반중 후보가 되냐, 중립 후보가 되냐에 따라서 우리 반도체 산업에 큰 영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반중 후보가 되면 어떤 대만하고 중국 사이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져요. 그렇죠. 리스크가 높아지죠.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TSMC 의존도를 낮출 이유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친중 후보가 돼도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더 긴밀해지면 뭐 한통속이 기술 유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삼성이 파운드리를 반사이익 같은 좀 거. 잘하면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고 여기 또 하나 변수가 인텔이 7나노 지금 공정을 하고 있고 조만간 5나노로 하는데 넘어가는데 인텔이 기술을 잘 못해야 돼요. 그래야 삼성한테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지. 인텔이 잘하면 굳이 미국 정부 맞아요. 입장에서는 그런 그죠? 거예요. 인텔 밀어주지 그렇죠. 삼성 파운드를 밀어줄 이유가 없는데 만약에 이제 그런 것들이 된다 그러면 대한민국 반도체에 대해서 리레이팅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외국인 투자자들이. 네. 이 전쟁이에요, 사실은. 반도체가. 네, 서로 이게 또 다른 전쟁인데 결국은 이제 인텔에 대한 미국의 대응을 보면 이게 얼마나 이를 악물고 있는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사실은. 그죠? 맞습니다. 이 삼성도 마찬가지고 삼성도 지금 비메모리만 이 메모리 비메모리 쪽이 이제 균형을 좀 맞춰줘야 되는데 이게 비메모리 쪽이 워낙 좀 개발이 필요한 거고. 그렇죠. 이게 정말 우주의 기운이 도와주고 있어요. 대외 변수는. 근데 이제 삼성이 잘하면 됩니다. 맞아요. 삼성이 조금만 잘하면 맞아. 정말 이런 기회는 없다라는 거죠. 네. 그렇죠. 이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네네. 근데 이거 제일 앞장서고 지금 수혜를 보고 있는 게 엔비디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실. 네네. 그죠? 엔비디아가 이제 여기서 이제 그래픽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쭉 나가고 있는데 AI 반도체 H200 모델을 공개한 건가요? 예정입니까? 네, 공개했습니다. 했어요. 네네. 주가가 그래서 요즘에 많이 올랐거든요. 열흘 동안 축적으로 오던데 보니까 한 30% 그렇죠. 올랐어요, 열흘 동안. 맞습니다. 오늘 보니까 490, 500달러 다 돼가는 거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그렇죠. 불과 얼마 전에만 해도 이제 중국에다가 반도체 AI 반도체 못 판다고 해서 그렇죠. 그것 때문에 주가가 훅 많이 밀렸는데 떨어졌어. 그렇죠. 네. 이번에 이제 H200을 공개하면서 엔비디아 주가가 반등하고 이제 상대적으로 AMD는 또 빠졌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그동안 이제 H100이라는 칩이 AI 반도체의 핵심이었거든요. 엔비디아. 그런데 이제 AMD가 이제 이쪽이 워낙 그 공급이 부족하죠. 그래서 네네. 주문을 하면 40주를 기다려야 되는데 예. 이제 52주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번호표 뽑고 기다리다가 그냥 AMD 거 쓰자. 이런 쪽에 이제 수요가 있을 거다라고 기대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4분기부터 AMD MI300이라는 H100하고 비벼 볼 수 있는 칩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요게 참모를 확 끼얹은 거죠. H200이 H200보다 성능이 거의 2배 가까이 나오는 건데. 안 기다려도 새 제품 네. 사버리면 되지. 진짜.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요. 네. H100하고 H200의 프로세서 성능 개선은 민미합니다. 그럼 그래요? 어디서 네. 차이가 좀 있는 거예요? HBM을 많이 썼어요. 그 네. HBM 또 나오네요. 맞습니다. 기존의 H100 같은 경우는 고대역폭 HBM을 메모리 HBM을 맞습니다. 더 많이 써서 80GB를 썼는데 이번에는 H200은 141GB를 쓰니까 자 그러면 이런 의심이 가능한 거죠. 네, 네. 그동안 H100은 HBM을 덜 써서 성능을 제대로 못 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네네. 그 HBM 우리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사실 하이닉스가 더 많이 또 공급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지금은 하이닉스가 독점 납품하고 독점이죠, 있습니다. 독점. 네, 거의. 맞습니다. 그죠? 이것도 우리 하이닉스에겐 굉장히 희소식이네, 그럼. 굉장히 희소식이죠. 그런데 이제 그 H200은 내년 2분기에 나오는 칩인데 거기에는 지금 쓰는 HBM3가 아니라 예. HBM3E라는 5세대 HBM이 쓰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정말 진검승부가 되는 거죠. 그거는 삼성 어디가 좀 경쟁력이 있어요?
일단 하이닉스가 잘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HBM3를 독점했기 HBM 은 때문에 독점이죠. 네, HBM3도 아마 상당 부분 선점 효과가 있을 건데 중요한 거는 이제 하이닉스 혼자 감당을 못해요. HBM 시장이 너무 커져가지고 물량을 감당 못한다. 맞습니다. 그럼 또 네. 삼성전자가 또 삼성이 이제 기회가 있는 거죠. 마이크론도 기회가 있는 거고. 왜냐하면 그렇군요. 네, HBM 시장이 올해 39억 달러 정도 되는데 내년이 175% 성장할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올해- 성장이네요. 네, 이거. 맞습니다. 오. 그러니까 올해는 뭐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 40% 성장한다 그랬다가 올해는 한 80% 성장할 거다. 최근에 나오는 시장 조사 업체들은 175%까지 보고 있습니다. 175%요. 아니 하이닉스 뭐 라인 증설도 하고 빨리빨리 대응을 맞습니다. 해야 되는 그러게요. 이번에 좀 주목할 부분이요. SK 하이닉스 3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재무제표를 한번 뜯어보면 부채가 2조 원 정도가 줄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엔비디아가 아마 선수금 줬을 거다. 네, 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네. 선도입니다 완전히. 그렇죠. 먼저 찜하고. 그러니까 선수금 주고 물건으로 이제 그 까는 거죠. 그렇죠, 돈을. 그렇죠, 네. 그렇죠. 어. 그 정도로 아. 지금 그만큼 지금 HBM 쪽에 이제 수급이 점점 하니까 타이트해지고 있다. 삼성이 한 10, 그좀 정확한 우리 10년 전에 이거 HBM 네. 그 기술을 같이 스타트했다가 지금 접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주의 기운이 도와주고 있는데 진짜. 자기들이 못 하고 있다라는 게 네, 삼성이 못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럴 거니 한꺼번에 따라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이 삼성의 네. HBM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좀 어떻게 좀 전망을 하세요? 일단은 무조건 생산합니다. 그래서 HBM3가 원래는 9월에 양산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거든요. 네. 경기현 사장이 발표를 했었는데 9월 양산은 안 된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일부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말부터는 HBM3 물량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고요. 근데 수율은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네, 뭐 제가 추정 수율이 관건인데. 맞습니다. 빨리 수율을 올려야 되고 이제 뭐 제대로 HBM 시장에 진입하는 하이엔드 HBM 시장 진입의 핵심은 HBM3. 그게 내년 2분기부터 중요한데요. 엔비디아의 차세대 칩인 블랙웰이라는 B100이라는 칩도 네. 2분기에 계획이 돼 있고요. 그리고 그레이스 호퍼라는 그 GH200이라는 칩도 2분기에 돼 있고 그리고 H200도 2분기입니다. 반도체 시장은 뭐 지금. 2024년이 관건이네요. 그러네요. 맞습니다. 거의 빅 이벤트가 많네. 그러게요. 맞습니다. 저희 공부할 것도 좀 많아졌어요. 다시 한번 방송 끝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해야 되겠고요. 저희 시간이 지금 다 된 거죠. 네. 또 여쭤볼 거 있는데 저희 다음에 또 나와서 또 많이 얘기해 주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